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 야호입니다. 오늘 점심은 부천역 북부역이죠. 북부역에서 한 3분 정도 내려오면요, 삼성생명 옆 건물에 덩쿨 한식 뷔페라고 있습니다. 예. 음식을 오래전서부터 한식 뷔페를 해오신 분이고요. 경력으로 말하면 한 20, 30년 정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소상공인 광고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식사할 때 촬영도 좀 해서 작은 힘이 좀 되고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1,900원짜리 김밥집에를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오늘 비도 오고 장마철이라 다니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8,000원인데요. 과일도 주고요. 고기도 시컷 먹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기도 10번을 갖다 먹더라도 하자 없습니다. 반찬은 한 10여 가지 이상 됩니다. 그런 곳에 와서 점심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물가들이 비싸고, 이게 돈 10,000원 가져가서 식사를, 한다는 게, 좀 그래요. 예. 만나게 먹을 수도 없고요. 예. 저희 야호TV는 주작 또는 거짓말, 반칙,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서민적으로, 서민이 따로 있습니까? 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일지라도 아마, 한두 끼, 두세 끼만 굶으면 참 이런 음식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천역에 있는, 여기 삼성생명 바로 옆에 덩쿨 한식 뷔페에서 맛있게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밥이 잡곡밥이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 버섯, 토마토, 가자미 튀김도 있고요. 우리 열무김치도 있고, 또 이거 양배추가 아니라 담아내기인가요? 그거 하고 이게 오뎅하고 무친 것도 있고요. 제가 또 아주 물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물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멸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많이 보이면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먹나 할 것 같아서 적당히 좀 가져오고 와봤습니다. 모자라면 방송 끝나고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야호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을 좀 당부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이 구글 회사에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방송을 이제 직방을 할 수가 있고요. 얼굴을 드러내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요. 또 외국에 가서도 새로운 콘텐츠가 또 있고요. 지금 이런 먹자 같은 거 이런 게 워낙 또 많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못 되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꾸미지 않고 짝퉁 없이 반칙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뭐 쭉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또 나름대로 달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뷔페로 오게 되면은 뭐 된장찌개 먹으면 요새 된장찌개 옛날에 반찬도 한 서너 가지 주던데 요새는 반찬도 안 줘요. 예. 뭐 공장 반찬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래도 직접 지금 보니까 다 여기서 직접 한 것을 내놓고 있어서 이거 뭐 이렇게 먹으면은 뭐 한 보름만 먹어도 뭐 1, 2kg 훅 찌겠어요. 예. 여러분들 살 안 찌신 분들 이 뷔페 와서 잡수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용해 주시고 여기 부천에 안 사시는 분들이라도 부천에 있는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 끼를 먹더라도 알차게 또 각종 영양소를 또 흡수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지 않나. 그래야 또 우리가 이 식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슬슬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열무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야. 8,000원 가지고 이렇게 만찬 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이 경기가 어렵다는 거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서부터도 이런 사태라고 좀 그렇고요. 이런 세월이 이런 그 경제에 뭐 치명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이 나는 도래할 거다, 올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코로나 전에도부터 그랬고, 지난 정부 때 들어서기 전서부터도 그랬고, 아파트 팔아라. 근데 팔라고 하니까 코웃음 치더라고요.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어떠다 파신 분도 있었어요. 아주 잘 팔았다고 그랬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견점이 좀 있습니다. 뭐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팔으신 분들은 막 1, 20억씩 갔잖아요. 네, 그렇게 다 팔았어요. 그런데 안 파신 분들은요, 반토막 났죠. 네.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는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집 없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살고도 남을 거예요, 아파트가. 주변에 보면은 뭐 한 10년 넘은 것들도 분양이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집 가지고 재산 1호다 이런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냐? 세상 가치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이 변하고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 설마, 내일이면 또 되겠지.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1년, 2년, 3년. 보통 이 부동산 경기가 5, 6년 주기래요. 6, 7년. 그러면 뭐 6, 7년, 앞뒤로 6, 7년이면 뭐 10년 이상 15년 가가버리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한 끼 먹는 것도 저렴하게, 이렇게, 8,000원이 만원 많고 적으면 적대지만, 요즘에는 8,000원이면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면은, 내 건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보면은, 식당 가서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뭐 짜다 달다 뭐가 맛있니 없느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유니까 뭐 누가 왈가불가할 건 없어요. 근데 유독 그런 분들이 그 전에 직장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면 그렇게 잘 해먹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잘 해먹는 줄 알았대요. 회사에서 맨날 반찬 타박하길래. 네. 근데 집에 뭐 어느 기회가 돼서 놀러를 한번 갔는데 형편없이 아마 식사를 그때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주부한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낭비하고 뭐 사치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알차게 드실 수 있으면 알차게 드시는 것도 좋다. 뭐 이거 하루에 이걸로다가 한두 끼씩만 먹어서 이렇게 다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실컷 먹으니까요. 예, 누가 뭐 여사님께서 뭐 실컷 먹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어느 유튜브인가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서울서 음식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먹지도 않았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옆에서 막 남기면 어떡하느냐고 이제 많이 가져가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그분이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래도 그건 그렇게 얘기면 안 돼. 아마 그 집이 지금 장사하나? 뭐 소문에는 뭐 관도 떼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막 뭐라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손님을 결국은 내쫓아버렸죠. 아, 그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부패라는 게 뭐예요? 10번, 100번을 먹어도 앗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다고 손님을 내쫓아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먹지도 않았는데, 한 숟갈도 뜨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걸 그냥 리얼로다 방송에서는 그걸 보고 나서요. 사람들이 그냥 저 집이 어디냐고 뭐 댓글이 뭐 말도 못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예,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지만, 그런 것들이 유수가 되잖아요. 요번에 서울역에서 9명인가 10명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참 애도를 표합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무슨 뭐 기계가 문제가 있느니 뭐 기계가 불량이니 급발진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쎄요. 뭐 자동차 명장이라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급발진만이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기계 결함으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요즘에 나이 드신 분, 65세 드신 분들을 그냥 싸잡아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통계를 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사고 오히려 덜 난답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본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벽에다가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박아서 차량을 우리가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왜 그렇게는 안 했을까? 왜 악셀레라터를 그렇게 밟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사망하신 분들 기회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유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지나요? 보상이요? 보험 들어서 회사에서 보상 나온다 해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몇십억, 몇백억 나오겠습니까? 응? 한국은 너무 인색해요, 그런 거. 교통문화도 우리나라 좀 바뀌어야 돼요. 무단횡단에도 돌아가시면은 무조건 사람이 잘못을 10%, 20%, 이거 10%가 잘못돼도 잘못한 걸로 하니까,
예, 그 한문철 방송인가 거기서 보면은 참 황당무계한 것도 많더라고요. 황당무계한 것. 나부터도 그거는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갑자기 유명을 달리신 분들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참 애도의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 뭐 어쩐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운전자가 왜 그렇게 200m를 가서 또 서는 것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부딪혀가지고 쓴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섰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악셀레터를 밟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급발진이 생겼든 뭐가 기계 결함이 됐든 벽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콱 그냥 박았으면 악셀레터 줄이고 그리고 드라이버를 갖다 중립에 놓고 그랬으면 아마 글쎄요 사고로 90불 이상 줄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예, 있습니다. 아, 동치미가 이거 아주 요즘에도 뉴스가요. 대통령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그 가벼운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 탄핵을 한 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난 윤 정부도 난 지난 정부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수월해야죠. 정치는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해지고 국민이 무지한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무지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190개 나라가 전후가 된다는데, 정치가 무지한 나라, 정치가 무지한 국민들, 정치가 무지한 국가들이 잘 되는 나라가 역사상에 없습니다. 예. 그 역사가 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통령을 일단 뽑았으면요, 예. 저도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부정선거 관련된 것도 왜 이거를 깔끔하게 안 해요? 왜 대만처럼 그렇게 안 합니까? 거기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전 담화를 내겠어요. 비상조치를 해서, 한조 의혹이 없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표가 한 장만 이상한 거 나와도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다시 하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이 있잖아요. 법치가 있잖아요. 법질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에? 대통령은 그냥 나 몰라라고 말이죠. 몰라라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쯤 되면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에게 선서했잖아요. 국민뿐인가요? 전 세계 보는 앞에서 선서를 했잖아요. 그럼 막말하면서 목숨을 내놔야죠.
뭐 목숨이라는 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정치적인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200만 분의 1의 대통령인데, 응?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글쎄요, 100만 명 나오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몇 배를 나올 것 같아요. 1,000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도 그 탄핵이 지금 다시 조명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좀 껍데기가 벗어지고 있잖아요. 네. 세상이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인류를 막론하고 역사는 다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밝혀지게 돼 있고요. 한 세상 100년이에요, 100년. 여러분들이 과연 후세를 생각한다면 요새 뭐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우리나라 70년 환정 73년인가 5년 동안 저는 뭐 학문도 아니고 좀 뭐 이것저것도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초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진짜 답답하고 뭐 세상 개판인 것 같아요. 예, 법도 없고 법질서도 없고요. 예. 그 뭐 범죄자가 당선이 돼가지고 정치하는 나라가 뭐 오실 거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 깜빵 가보신 분들을 뭐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주먹 찌르는 놈은 주먹질 얘기하고요. 사기치는 놈은 사기치는 얘기하고, 예. 도둑질에서 들어오는 놈은 도둑질하는 얘기하고요. 성폭력으로 들어오는 놈은 성폭력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성폭력자들은 미국처럼 우리나라 저 강원도 어디 사람 안 사는 마을로 요새 빈 마을들 많은데 그쪽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자족하면서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요새 젊은 여성들도요, 그냥 다 벗고 다녀요, 다 벗고. 네. 동방에 뭐 그런 건 다 없어진 지가 옛날이고요. 뭐 시원하게 패션에 따라서 입고 그래야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나 개인적으로도 저도 남자지만, 그런 거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예. 그 보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뭐랄까요? 그 정상 아닌가요? 예. 저는 대통령이요, 요번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지나가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간다면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아마 역사에, 다시 저분도 법 앞에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이거 한두 가지가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저도 뭐 알지 못하죠. 방송을 유튜브나 뭐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을 봐서 하는 거지만 과연 저럴까? 저기 있으면 단 한 가지라도 국민이 의심을 하고요. 문제를 야기시키면은 그 정당하게 우리나라 상권 분리 국가 아닙니까? 예,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국민이 있잖아요. 예? 국민의 명령을 수호를 해야죠. 국가 수호를 해야죠. 국가가 없고 국민이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해요. 대한민국을 뭐 내각제에서 연방제 해가지고 사회주의 만들고 공산화주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0년 동안 뭐 약 980회인가요? 990회인가를 우리나라가 버텨왔어요. 절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중공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오히려 소련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그러니까 소련하고의 정치적인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이요? 여러분들 중공 절대 안 변합니다. 이념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고쳐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념의 전쟁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고요. 예.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 우리 자녀들을, 후세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대통령
그때 출마하고 선거 막 그 유세할 때 그랬잖아요.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그 미국에서 전부 다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밝혀야 되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광화문에 가니까 그 천막 치고 그 농성을 하고 있던데, 예? 그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그 멀쩡한 사람이, 예?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 정부에서 그렇게 시지부지 넘어가는지. 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모를 일도 없고, 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외교를 참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애쓰고 계세요. 참, 네, 너무 고생을 하시고 있고, 정말 잘하시는데, 바가지가 깨져가지고 안에서 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뭐, 굵직굵직한 정부의 일도 많은데요. 용산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거 좀 정리가 잘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감이 부족한 사람이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데, 국민적 담화를 내서라도, 대통령 담화를 내서라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깔끔하게 해서 국민에게 밝혀주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전부 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이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헌법에 보장된 거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부천역에 있는 넝콜 한식 뷔페 와서 밥을 먹는데요. 뭐 이야기 아니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만은 또 계속 방송 끝나고 밥 먹으면 되니까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고기가 맛있네요. 부산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외국에 계신 분일지라도, 부천에 야후TV를 보니까, 부천의 북구역에 덩쿨 한식 뷔페라는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봐라. 온라인도 좋지만, 우리는 오프라인을 우리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오프라인을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방문을 해서 조금 맛없더라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니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를 서로 윈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외국에 있는 분이라도, 저 부산에 있는 분이라도, 뭐 호남이든 뭐 경북이든 보신 분들 혹시라도 있으시면, 야, 거기 그런 데가 있다더라. 덩굴 한식 뷔페라는 데가 있는데 8,000원이고, 맛깔나게 잘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더라. 평소에 고기 좀 먹기 비싸신 분들은요, 물론 고깃집도 가셔야 되고 다 가지만, 8,000원 갖고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야후TV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또 덕 있는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덕을 끼치는 그런 야후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구독 해주셔도 좋고, 해주시면 더 좋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해 주시고, 안 해주셔도 또 이렇게 방송만 보시던 분들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복 있는 미래가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김밥집 1,900원짜리 가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여기가 그게 안 돼 있어서, 여기 이제 저쪽 바깥에서는 되는데, 이 안쪽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요.
신나는 노래를 좀 들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한 것에서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호TV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